안녕하십니까. 비전경영연구소의 이재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라이언트를 사로잡는 브리핑 스킬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브리핑을 잘 하기 위한 3P 분석 및 설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설득 스피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P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브리핑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people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people에 대한 분석이죠. 자, 그러면은 브리핑과 관련돼서는 두 집단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클라이언트 집단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브리핑을 하는 뭐 그룹이 될 수도 있고 또 개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클라이언트하고 보고자가 존재하는데 요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죠? 두 번째는 실제로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프로세스를 따라주는 것이 좀 논리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프로세스에 대한 그 사전 전략 구상이 필요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본론의 프로세스를 전달하는 내용의 스토리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브리핑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설득력에 대한 걸 알아야 됩니다. 즉 설득력의 원천, 파워의 원천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파워가 뭐가 있는지를 갖다 우리가 분석해 보는 거 필요하겠죠, 그죠? 어쨌든 브리핑의 수준을 결정짓는 3대 요소를 3P라고 하는데, 그 3P는 뭐라 그랬죠? 첫 번째 people, 두 번째 뭐예요? 예, 프로세스, 마지막으로 그렇죠, 네, 파워입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people 분석입니다. people 분석의 제일 상위에 이제 쓰는 내용이 뭐냐면 클라이언트입니다, 그죠?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이제 클라이언트의 목적과 특성을 사전에 분석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과 요구 사항과 특성은 뭐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들은 이 브리핑의 주제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느냐,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얼마나 또 관심이 있느냐, 또는 이 주제에 대해서 호의적인지 비호의적인지에 따라서 전략을 좀 달리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뭐냐면은 이 브리핑을 통해서 좀 우리가 그 건을 수용, 즉 승인했을 때하고 기각시켰을 때 각각 그들이 잃는 것과 얻는 것이 뭐냐를 갖다가 우리가 분석해 보는 거죠, 그죠? 베너핏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혜택 분석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 그들이 이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좀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또 반대를 한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사전에 분석을 하면은 좀 현장에서 대응하기가 좀 편하겠죠, 그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이슈와 관련돼서 클라이언트들이 브리핑 현장에서 야,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라고 미리 예상 질문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보고 그거에 대한 백업 데이터를 준비해 놓는 거는 현장에 가서 당황하지 않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사소한 것 같지만은 미리 체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people 분석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발표자 자기 자신 분석입니다. 그래서 프레젠터 분석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그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5점 척도에 따라서 한번 스스로 평가를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점으로 갈수록
그 항목에 대해서는 내가 잘한다라는 관점입니다. 일단 보고 내용의 명료성을 갖다 체크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내 브리핑에서 결론과 핵심 메시지가 명확하다.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 보고의 목적 및 배경 또 기대 효과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역시 5점 척도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명확히 이해된다. 역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제 평상시 자신의 그 브리핑과 관련돼서, 그죠? 브리핑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브리핑도 좀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논리성을 체크하기 위한 3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논리를 전개함에 있어서 추론에 의하지 않고 비약하지 않는다. 즉 근거 없이 얘기하지 않는다. 예, 5점 척도 한번 해보시고, 중복되는 내용이 없다. 또 누락되는 내용이 없다. 네, 역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브리핑 내용의 전문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내 브리핑 내용에 있어서 인용된 자료는 최신의 것으로 믿을 만하다, 정확하다. 나는 스스로 보고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체크하시고, 브리핑을 할 때 클라이언트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한다. 네, 체크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브리핑 내용의 현실성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실행 단계별 구체적인 워크 플랜이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방법은 실행이 가능하다. 예산, 일정, 인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리스크 계획, 즉 위험 계획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들어있다. 또 중간 점검과 피드백 시스템이 제시되어 있다. 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5점 척도로 여러분들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달 능력과 관련된 체크입니다. 그래서 보고 스킬과 관련돼서 6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나는 자신감이 있다, 보고를 할 때. 체크해 주시고, 발음이 명료하고 그 다음에 어벽이 없다. 어벽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 에, 말이야 등과 같이 내용 전개와 관계없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언어적인 그 패턴을 의미합니다.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죠. 그죠? 스피치 속도가 적정하다. 시선 처리하고 제스처가 적당하다. 그래서 내가 보고를 할 때 클라이언트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만 보지 않고 적당하게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시선을 좀 지그재그에 의한 시선의 안배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죠? 어쨌든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보고를 하는지 뭐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고 시간을 내가 잘 지키는 편인지 이걸 이제 보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보고에 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면서 임한다. 지금까지 20개 항목에 대해서 5점 척도는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80점 이상이면은 엑설런트합니다. 60점 이하로 나오시게 되면은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역량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개 항목은 내가 브리핑 들어가기 전에 체크리스트로 활용을 해도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요인으로 프로세스 설계입니다. 일단 브리핑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3단계를 따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의 3단계를 따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거시 설계죠. 그죠? 그럼 서론에서는 주로 한 2가지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의 주제나 목적에 대해서는 명확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브리핑은 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다뤄야 될 내용이라든지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개요, 어떠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 대개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는 필수 요소고
뭐 당연히 앞에 예를 들어서 인사말이라든지 감사의 메시지 이런 거는 이제 전달이 되겠죠. 그죠? 어쨌든 이런 거를 서론 부분에서 다뤄줘야 될 부분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는 요약 및 정리를 해주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은 요러요러한 것이 있고 요러요러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러요러한 건 향후 일정이 이렇게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논의됐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한번 재공지시켜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발표 부분은 어쨌든 긍정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돼서 향후 일정이 예정이 돼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주고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와 같은 역시 클로징 멘트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다시 서론에서는 인사말, 주제, 개요 제시 이 세 개가 필수 요소고, 결론에서는 요약, 그 다음에 긍정적인 메시지, 마지막으로 클로징 멘트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은 본론이죠. 그죠? 본론을 전개하는 스토리 라인이 몇 개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브리핑의 내용을 보고 어느 것이 적합한지를 이제 선정을 해서 선택을 해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프레스트 스토리 라인이 있습니다. P는 포인트, 그 다음에 R은 레인지, 범주라는 거죠. 그죠? E는 example, 구체적인 예, S는 솔루션 또는 서머리입니다. 문제 해결 이슈일 때는 솔루션이 될 테고 정보 공유를 위한 브리핑일 때는 서머리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T는 땡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다짐과 감사의 메시지. 그래서 프레스트 스토리 라인. 그래서 본론을 이제 이렇게 가져가면 이제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정보 시스템 도입에 따라 재무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뛰어난 경영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거 포인트예요. 그죠?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를 범주를 나눠서 얘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레인지입니다. 범주. 그죠? 지금부터 지식 정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올해의 경영 성과를 조직 성과, 부서의 성과, 그리고 개인 성과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주를 나눈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그젬플입니다. 범주별 구체적인 데이터를 예시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조직 성과로는 구성원들이 비전과 목표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높아졌으며 자율적인 목표 관리 문화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으로 부서 팀 성과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러요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지별로, 즉 범주별로 구체적인 이그젬플들을 갖다 제시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S는 서머리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보 공유를 위한 브리핑이었으니까 요약을 해주는 거죠. 그죠?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지식 정보 시스템 도입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으로 땡스가 되는 거죠. 그죠?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지식 정보 시스템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조기에 마련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나면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다짐과 감사의 메시지를 끝나는 거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프레스트형 스토리 라인입니다.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스토리 라인에 프랩 구조가 있습니다. PREP 구조죠. PREP. 그래서 프랩은 역시 포인트, 리즌, 이그젬플, 포인트. 이건 포인트가 앞뒤가 있다 그래가지고 수미 상관법이라 합니다. 그죠? 머리수, 꼬리미. 그래서 도입 부분과 결론 부분이 이렇게 맥락이 이제 맞는 거죠. 그죠?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상품 디자인은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 것입니다. 어쨌든 자기가 주장하는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이유를 대야 됩니다. 근거, 리즌을 대는 거죠. 리즌. 왜냐하면 이 상품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유럽풍의 디자인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근거를 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그젠플이 도입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젊은 여성들에게 유럽풍 상품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유럽풍 상품은 전년 동기 대비 250%의 매출 신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올해 출시한 유럽풍의 B 제품도 매월 45.6%의 급속한 매출 성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포인트를 제시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므로 이 디자인도 시장에서 인기를 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PREP의 본론 전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페이브 구조랍니다. FABE. 이건 이제 마케팅 쪽에서 이제 많이 쓰는 건데, F는 feature, 일반적인 사양이라든지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A는 advantage의 약자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서 사용함에 따라 고객들이 얻는 특징이라든지 우리 제품의 장점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B는 benefit의 약자입니다. benefit. 결국은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누리는 경제적인 또 사회 심리적인 그 혜택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E는 뭐냐면은 evidence. 니들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게 실제로 맞는지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거에 대한 근거를 대봐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증거를 갖다가 제시하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본 상품은 시장의 실세 금리를 반영한 확정 금리형 상품으로서 약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어쨌든 뭐 사양이라든지 또 다른 금융 상품에서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품은 현재 예적금 상품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드립니다. 특히 이 행사 기간 동안은 0.5%의 추가 금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상품이 제시하지 않는 우리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장점이죠. 그죠? 그걸 한번 이제 강하게 어필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서비스를 갖다 여러분들이 얻게 되면은 어떤 혜택이 있느냐? 만일 여러분들이 5천만 원에 약정으로 가입하면은 일반 예금보다 585만 원이나 추가 이익을 얻게 된다 이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중도 해지도 되고 원금 보장이 되니까 부담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이제 소비자가 얻는 베너핏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에비던스를 대봐라 이거죠. 그죠? 에비던스. 이 상품은 한국경제신문을 비롯해서 주요 경제신문에서도 금리가 높고 안정된 상품으로 소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얘기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브 구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본문의 이제 스토리 라인이 이제 된 거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파워를 그 설득을 할 수 있는 파워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보고는 전문적 논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논리적 전개하고 사실과 데이터, 그 다음에 사례,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뭔가 믿을만하다라는 믿음을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고의 목적이라든지 배경, 과제를 갖다 내고 결론과 근거라든지, 그 다음에 현실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성공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든지, 그 다음에 타사라든지 경쟁사와 관련된 그 비교자라든지 과거와의 비교자료 이런 걸 이제 제시하는 거죠. 어쨌든 데이터를 통해서 설득시키는 것. 두 번째는 이제 감정적인 어필입니다. 그래서 비전에 대한 걸 갖다가 언급하다든지, 또 이게 얼마나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갖다 어필한다든지,
인간적인 감정이라든지 정서에 이렇게 소구하는 방법이죠. 우리 정치인들이 가끔 이렇게 하면 일부러 이제 눈물도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정서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칭찬과 환심을 해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 뭐 능력에 대한 인정이라든지 고마움의 표시라든지 뭐 이런 걸 하면은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칭찬과 환심을 통해서 설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당화라는 거는 법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규범에 입각해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계약 조건이라든지 뭐 현장의 지침 등에 대해서 정당함을 입증하는 거죠, 그죠? 또 관례 이거 관례였다. 이게 선례가 이렇다 이런 걸 제시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그 정당화 기법은 좀 조심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합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인을 통해서 그죠? 클라이언트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여러 군데서도 해봤다. 그래서 다수의 경험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어필을 해서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되게 이제 사회적 증거 효과라합니다. 사람은 다수의 편에 서야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는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교환 협상입니다. 이게 바게닝 한다는 거 아닙니다. 이걸 해주면은 이런 걸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서로 이득을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교환과 협상의 조건을 잘 제시를 해서 설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부 권위에 입각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보다 조금 더 힘이 있는 사람한테 좀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거나 또는 언급을 함으로 해서 이렇게 설득을 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좀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될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 남을 설득할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파워의 유형 중에서 내가 어떤 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 또 클라이언트는 어떤 거를 선호하는지를 갖다가 미리 계획을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어쨌든 파워의 원천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워 분석을 하는 것이 브리핑을 하는 데서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끝으로 스피치 스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게 변화입니다. 스피치의 변화를 줘야 돼요. 우리 모노톤 하면 안 됩니다. 모노톤이라는 게 평이하게 반복되는 단순한 어조를 갖다 의미합니다. 되게 이제 졸린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브리핑을 할 때는 스피치의 변화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음의 고조 장단을 갖다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강하게 얘기한다든지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은 가끔은 멈춰서 있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이제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럼 주의가 집중이 되죠, 그죠? 그래서 강하게 얘기를 해서 주의를 집중할 수도 있고 목소리를 작게 하거나 멈춤으로 해서 잠깐 멈춤으로 해서 주의를 집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도 역시 주의 집중 효과가 있죠. 어쨌든 스피치에 있어서는 변화를 줘야 되는데 변화를 준다는 의미는 내용 전개에 따라서 고저장단을 고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스피치만 가는 게 아니에요. 얼굴 표정도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페이스라는 얘기죠. 남이 보기에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무덤덤한 표정이죠, 그죠? 표정에 변화가 없는 거. 이걸 포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즉 스피치에 따라서 얼굴 표정의 변화도 있어야 되고 또 뭐가 같이 따라줘야 되죠? 네, 제스처도 같이 따라줘야 됩니다. 따라서 스피치, 얼굴 표정, 제스처는 세 개가 같이 하나의 세트로 해서 변화를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치의 변화에 하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발음의 명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리핑 들어가기 전에 아, 에, 이, 오, 우를 입을 좀 화장실 같은 데서 크게 한 5-6번 이렇게 연습을 하고 가면은 안면 근육이 이완이 돼서 보다 명확한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클라이언트를 사로잡는 브리핑 스킬에 대해서 그 3P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적용을 해서 보다 더 브리핑을 잘하는 우리 사회인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